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번에 강의 들은 거 다 잊어먹어서 기억이 나. 기억나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뭐죠? 농지법상 농지가 뭐예요? 현닥과수원.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다. 그 다음에 현닥과수원인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건 뭐라 그랬죠? 제가? 현닥과수원인데 현닥과수원과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 농지인데 현닥과수원인데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게 있다 그랬죠? 뭐예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입증이 될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가 아닌 게 있죠? 뭐예요? 정식으로 건축 도와가지고. 그렇죠.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전답 과선으로 남아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는 위의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쓰는 거죠? 등기 쓰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니까 등기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려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인데 뭔데?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 자, 다른 겁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게 있고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등기 이전을 해준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고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은 이해가 가셨는데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땅이 어떤 땅이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 공부를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제일 먼저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농지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 없이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농지는 다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나머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공부하고 실전 사례가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개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지 농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농지법상 농지이긴 한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상속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고
협의를 끝마친 농지. 다시 말해 지목은 전답 과선이지만 농지의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조건이 뭐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어갔습니다는 뭐를 쓰라 그러죠? 용농계획. 다시 말하면 나는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졌는데 이 농지를 사갖고는 이렇게 뭐야?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농지를 사도 농사를 안 져도 되는 건 농지 취득 영농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이 그냥 어떤다?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개발 계획이 완료된 거.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뭘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뭘 하겠다고 어떻게 한다? 결정이 됐죠. 그러면 그거는 농사를 안 줘도 되고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안 줘도 되고 농지를 전용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개발하겠다고 한 거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계획이 된 거. 이거는 아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 여기에 농사를 짓지 않고 여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짓겠습니다. 공장을 짓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은 땅이 있죠. 그거는 농사를 안 줘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를 전용을 허가를 받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농사를 안 짓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난 여기 농사를 어떻게 한다? 안 짓고 전용을 하겠습니다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럼 농사 안 져도 된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전탁 과소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영농계획서대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한다? 확인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되면 농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짓고 있지 않는가를 어떤다? 담당자가 관리를 하게끔 된다. 근데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로 어떤다? 팔게끔 하고 팔을 때까지 20%의 공시지가에 대한 과태료를 먹인다. 근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금 아까처럼 73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농지 이외로 사용했던 농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발급받지 않고도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그러한 농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 단위에 의해서 개발 계획인 거, 개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이런 것은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런 건 없이도 농사를 안 져도 영농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봐도 문제. 근데 그런 것도 영농계획서는 쓰라 그래요. 쓰라고 그래서 그냥 쓰겠다고 했는데 그걸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죠? 예. 자, 2022년 3월 6일 날 보도 자료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입법 예고 3월 3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해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여기 보면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다른 거가 아니라 제일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기 심하게끔 보는 것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금 조달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자금 조달 계획까지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 경력은 어떻고 영농 거리는 어디 있느냐, 영농 착수 시기나 수확 시기 및 작업 일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농 경력이 없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심의사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돈이 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하겠느냐 하는데 이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 너 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너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이런 심사가 가능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게. 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 취득 자금 조달을 가지고 농지증을 낙찰을 받는 것을 시비를 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조 여사님처럼 내 통장에 있는 돈 갖고 농사 질러 오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바꾸기 전에 그래서 물론 바뀌었어요. 이건 아주 이게 조금 내가 지금 겁시나는 겁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를 구체화하였다. 재직증명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번에 LH 공사에 있는 애들이 농지를 샀죠. 이게 네 직업이 뭐냐 이거야. 너 구청에서 무슨 지적과에 너 근무해? 너 지적공사에서 근무해? 너 LH에서 근무해?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어디서 재직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농업인이면은 다른 데서 옛날에 우리 농업인이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있죠. 농업법인. 자 보십시오. 농업법인만 만들면은 농지 사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지 않고 법인은 누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거기에 어디다 사업지를 두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말하면 비료를 샀다든지 이런 게 큰 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죠. 뭐만 만들었어? 법인 만들었죠. 인정 안 한다는 실직이셨네요. 이해가하셨습니까? 예. 그래갖고 정관이 어떤 정관인지 최근 5년간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손익계산서 어떻게 한다? 내놔야 되는 게 새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다시 말하면 진짜로 농사를 짓는 법인인지 이게 무슨 땅 투기하려고
법이 만들었는지를 어떤다? 좀 더 확인해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으로 같이 살 수도 있죠. 지분으로 살 때 공유 약정서 및 도면 자료. 다시 말하면 세 명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세 명이 사면 세 명이 어디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거 된다. 도면하고 니들 세 명이서 어떻게 한다는 약정서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지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농지 가격이 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LH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은 농지를 투자하는 것 중에 0.1%밖에 안 돼. 그건 아주 그리고 그러한 사례는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주택공사 생기고 난 다음에 토지공사 생기고 난 다음에 다 있었는데 그다음에 걸리지 않고 된다. 걔네들도 눈치가 있어갖고 그냥 남의 이름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슬 조금씩 나타나지 않게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노골적으로 했다 뿐이지 어떻게 이걸 없앱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기 그 다른 사람 친척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막아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하여튼 좀 더 공유로 사서 공유로 살 때는 이거는 보면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로 같이 살 때는 좀 더 보겠다 이런 얘기고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어떤다?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정해놨다. 직업과 국내 거소.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걸 어떤다? 정확하게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로 살 때는 공유로 사는 사람들끼리의 약정서와 도면자료, 같이 농사를 짓겠다. 제2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거기 농사를 안 지면 세 사람은 다 처벌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잘라가지고 세 명이 이렇게 잘라서 난 여기 갖고 여기서 농사 짓겠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면에 의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과태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거는 좀 더 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일반 매매의 얘기고 경매에 관한 것은 없거든요. 경매에 관한 것은 여태까지 이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아직까지 낙찰을 받지를 못해 내 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원상복구 시키냐. 낙찰을 받을 때에 3년이 3개월이 3개월 동안에 그런다 안에 원상복구 시키겠다 각서를 쓰고 농지증을 해주고 3개월 안에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라. 이런 것이 그 경매였었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은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우리 저기 아는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살는 사람이 있어 매매하려는데 거기에 옛날 집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든다? 그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그 공인중개사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포크레인을 바로 불러갖고 일단은
집을 그냥 눌러버렸대, 거기서. 그러니까 농지증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아니라 원상복구 완전히 돼야지 농지증 해주지 약속해서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는 보면 3절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안 해줬었는데 지금은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이러한 법규가 만들어진 것을 담당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아니라 이쪽 동네 이쪽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 동네의 저쪽 담당자는 그 나름대로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제가 보게끔 되면은 우리 수강생이 많은 곳에 이제 농지를 낙찰받고 농지증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느 동네에 가면 무조건 안 해줘요. 무조건 안 해주는 그런 데는 무조건 소득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안 해주고 그냥 해버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원상복구 시키세요. 원상복구 각서 쓰십시오 하는 데도 있다. 그게 보게끔 되면 거기에 그 농지증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먼저 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줬을 때는 계속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지 이 법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왔고 여기에 이것이 경매인 경우에 일반매인 경우에 이게 뭐다 그때 안 나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매인 경우에는 어떻나? 그렇지 아니하다. 경매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도 어떻게 예외를 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 매매인 경우와 경매인 경우는 다르다. 경매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럼 누구 말 맞다나 채권을 채무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불법으로 뭐 하나만 지어놓으면 그냥 채권 회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채무 회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무도 찾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다르지 않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뀐 걸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넷째.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대를 대상을 구체했대. 다시 말하면 먼저 소위원회를 어떤다? 다시 만들었다 했죠. 없었다고 어떤다? 만들었다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등의 농지 취득 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어떻게한다?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농지를 예전에는 무조건 농지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 심사를 다 하지 않고 이렇게 5가지는 농지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는 거하고 농지위원회 심사를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하사장님, 뭐가 달라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심사해갖고 여태까지 해줬죠. 근데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담당자가 심사하는 것과 여태까지 담당자가 심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지위원회가 지금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농지위원회가 심사하는 거와 담당자가 심사하는 거와 뭐가 달라? 담당자는 주관적으로 좀 많이 저는 담당자가 심사하나 농지위원회가 심사하나 똑같은데 담당자가 심사를 했을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농지위원회가 심사할 때는 농지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LH 사태 같은 사건을 누가 농지증을 만들어줬죠? 담당자가 만들죠. 담당자를
너 왜 이걸 심사 잘못해서 이렇게 해줬느냐? 담당자를 징계했는데, 이제는 뭐야? 누구한테 그 책임이 넘어가? 공무원한테 넘어가는 게 누구한테 넘어가? 농지위원회한테 넘어가.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심사를 똑바로 하기 위한 건 아니란 거예요. 아니, 우리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도 이 심의가 생겨서 처음에는 상당히 바르게 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3, 4년, 4, 5년 가다 보니까 돈 갖고 오면 심사가 확인이 되고 안 갖고 오면 안 됐던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없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옛날에는 농지죄 등을 잘못했다고 해갖고 옛날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걸? 아니, 위장전입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장전입을 해갖고 농지증 받았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 못한다? 한 개도 없어. 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장한테만 돈 갖다 줬으면 이장이 도장 찍어주면 그냥 물질을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수님, 우리 농지위원회도 면상호세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면상호세 사람들이? 먼저 시간에 강의 안 들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면. 원로 영농인 2명,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면상호소, 면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급.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예전에 이게 심의를 해볼 때 제가 많이 봤는데 하지 않고 이장이 가갖고 그냥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이장 보고 안 돼 하는 면장도 없고 그 축협의 이사가 이장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 이장하고 원로 영농인 이 3명이서 자기 동네 사람들 3명이 와서 이거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뭘로 해결했다고 옛날에? 이장님한테 마을 발전기구. 그 마을 발전기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뒷돈으로 받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면목을 마을 발전기금 해갖고 우리 그 동네 그 1년에 2번씩 중국 여행 가고 어디 가고 그다음에 노인 라면 줬다고 그러고 그 앞에 그늘 막 만들었다 그러고 마을 발전기금 받아갖고 여성 회원들 이번에 단양에 어디 1박 2일로 갔다 왔다 그러고 다 그거 했던 거예요, 보면. 다시 이해 못한다?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긴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잘못 발급이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담당자한테 가지 않고 그러고 돼. 지금도 보면 지금도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 농지증 안 해가지고 행정소송한 게 저만한 것만 해도 한 50건 되거든요. 근데 저만한 것이 한 50건인데 이제는 거의 전국에 다다 보니까 담당자도 아주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현가 행정소송 들어오니까. 그럼 가서 답변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정소송 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다? 심하게는 아니지만은 뭐라 그러나 견착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런다? 내가 보기에는 심사를 강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당자 회피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책임 회피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소송을 이제 담당자하고 농지위원회에서 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앞으로 농지위원회들이 진짜 심사를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하고 투기할 사람하고 된다?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투기를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게 투기지 농사를 짓는 건지 알아 몰라요. 그럼 여태까지 그 농지를 사갖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어? 농사 지었지? LH 공사에서 농사 안 짓는 거 아니야? 무슨 나무 갖다 심어놨죠?
제일 비싼. 다시 말하면 LH공사에서 다시 말하면 정보를 빼내서 샀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농지 샀다는 것 자체이고 농지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준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정보를 빼내서 정보를 빼낸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보를 빼내서 투자하는 걸 방지해야지 농지 사는 거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개인식의 취급을 해갖고 조사를 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경매에서 농지를 받으려면 이제 제가 해봐야지 알지. 저도 잘 몰라요. 이제 5월 30일 날 지나가서 이제 실제 우리 수험생이 가지고 가봐야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죠. 5번째입니다.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시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어떤다? 구체화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짓는 게 문제거든요. 소수가 농사를 지면 어떻고 영희가 농사를 지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안 지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사놓고 안 짓고 있어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농지를 사놓고 허가를 안 받고 다른 걸 지었는데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후 관리,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얼마만큼 똑바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보게끔 되면은 그것만 해서 관리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를 하는 것이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사는 거, 농지를 사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난 그건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건 아니다. 다만 법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해야 된다 했으니까 샀으니까 어떡하나? 짓는지 안 짓는지는 보자 이런 얘기예요. 관리는 하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 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썼을 때 얼마나 공무원이 그 체크해내야죠. 너 왜 농지주에는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다른 걸 했냐. 너 이거 빨리 원상복구 시켜라고 해야 되는데 너 허가 안 받고 뭘 해도 가만히 있어 그냥.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발급된 농지는 5년 이내에는 계속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농지 소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 이것이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이번에 연접한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데 주소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 연접한 지역에 농사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농지는 열심히 어땠나? 진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고 모든 농지는 전부 다 농지 담당자가 농사를 뭘 짓는가를 관리를 하게끔 지금 만들어진 게 그게 무슨 대장? 농지대장이에요. 청탁 과소는 무조건 농지대장으로 만들어서 그 농지대장에서 담당자가 가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 걸 어떤다? 기록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조금 아까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농지증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담당자의 농지증을 책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심사를 담당자가 했다가 농지위원회에서 한다고 해갖고 바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게끔 되면은
그 이번 농지법이 바뀐 게 뭔지를 아시겠죠? 네. 제일 첫 번째 뭐죠?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하는 것은 뭘 하냐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을 심사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5가지. 그거 법인이 산다든가 그 인접한 것이 걷지 않은 것이 산다든가 그다음에 공유로 산다든가 외국인이 산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다? 심사를 하겠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한다? 심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그 농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떻게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가? 관리를 하겠다. 그겁니다. 자, 이제 법이 바뀐 거고, 이제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제가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한 10년 전, 10년이 넘었는 전 얘기입니다. 당진에 있는 땅을 나는 농지를 하나 추천했더니 그분이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들어가시고 했더니 교수님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갖고 이런 지목이 그 답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부터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했죠. 면사무소에 갔어요. 면사무소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제가 보면 10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예전에는 농지증 신청서 받아다가 어떤다? 갖다 줬었거든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도 시키고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담당자가 계약서 주세요. 그래요. 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최고가 매수인 신청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낙찰 받은 영수증 그걸 딱 줬더니 보더니 복사를 하고 온 소리 주더라고. 근데 제일 먼저 컴퓨터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한 거를 자기 그 컴퓨터에 있는 걸로 항공사인을 딱 보더구만. 이렇게 보더니 거기가 이제 논이었었는데 논 위에 그 산이었었거든요. 산에서 흙이 밀려 내려와서 한 3, 40평 정도가 그 논인데 농사를 못 짓고 흙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딱 보더니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요만큼이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여기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여기도 농사 지셔야 됩니다. 천연재해가 있어도 뭐하라?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취미가 농사 짓는 게 취미예요. 그런 그 취미로 살기 때문에 그걸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딱 보면서 그때가 이제 3월 달인가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 9월 달, 10월 달에 가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짓지 않으시면은 제가 강제로 이행하게끔 해야 되니까 반드시 농사 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서류를 하죠. 그럼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영농계획서야. 번지수 누구.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심겠다. 그 다음에 그 기계는 뭘 사용하겠다. 인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사용하지 않겠다. 자가 인력으로 짓겠다.
콩을 심겠다, 팥을 심겠다. 콩을 심는다고 신청해놓고 팥을 심는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다고 했을 때 그 자체를 어떤다?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사를 짓지 않고 뭐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갖고 거기다가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 식물 배나무 심겠다, 소나무 심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배나무 심겠다, 소나무 심겠다고 딱 집어넣으면 담당자가 시비를 갑니다. 혹시 이거 정식으로 농사를 안 짓고 뭐 이런 걸 심어놓고 그냥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잡힐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냥 단년생 식물로 배추를 심는다, 깨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농지증은 언제 간다? 4일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4일 후에 가면은 농지증이 발급되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한다? 법원에다 제출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제출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우편을 사가지고 가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은 이 봉투에 대해서 법원에 이쪽으로 좀 주십시오 하고 봉투에다가 우편 해가지고 된다? 주고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해놓고 났는데 그 다음날 담당자가 가보거든요. 그 다음날 우리가 오늘 신청했으면 그 다음날 가봅니다. 그 다음날 가봐가지고 농지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그렇게 신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농지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법원에 제출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인터넷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농지증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법원에서 제출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이 어저께 가져왔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렇게 당장 그래, 똑같이요? 그대로 채우는 수시는 같은 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미성년자나 종중이나 교회나 일반 법인같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충주의 앙성면에 농지가 나왔는데 농지에 보면 가등기가 돼 있더라고. 가등기가 돼 있는데 뭘로 가등기가 돼 있냐면 종중도 돼 있더라고. 종중 땅이었나 봐. 종중 가등기가 돼 있어요. 그 경매로 나왔어요. 종중으로 가등기 본등기 해 못해? 해 못해? 못하죠? 그건 가등기 있으나 마나요. 그냥 낙찰 받아 들어가도 가등기를 본등기로 했을 때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어떡한다? 가등기 못 들어가는 건데 그때 어떡한다? 가등기를 해놓은 게 종중에서 가등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입찰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자격이 어떤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소유하든지 상관없이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지증을 해주는데 이번에 그 농지위원회가 심사를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근거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그다음에 뭐 농업이 법인이 살 때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최초로 구입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태까지는 그럼 심사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심사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심사를 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만 심사가
담당 공무원에서 뭘로 바뀌었다? 농지위원. 농지원. 담당 공무원은 10원도 못 받아요. 만약에 10원이라도 받았다는 데는 그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 아웃입니다. 근데 지금 마을발전기금 받았다는 게 누구였었지 아까? 이장님. 이장하고 마을 저기 뭐야 원로야. 그래갖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뭐에다? 마을에다가 발전기금으로 마을에 제출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다시 성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0%까지는 안 돼. 왜냐면은 그 대한민국이 옛날하고는 그 많이 이제 밝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터놓고 돈 달라는 것은 좀 어렵고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터놓고 하는 건 좀 어려운데 그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마을 발전 기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1996년도서부터는 농지 매매 증명원이 있었는데 농지 개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이제 바뀌었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지금 똑같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때 그 20km 이내에 6개월이라는 거주가 없어졌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바뀐 거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제도는 앞으로 더 간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책을 썼는데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죠. 그 LH 사태가 나다 보니까 보면 그 다시 그 농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실전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의 역할.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죠. 너무해 넘어가지 않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을 처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경매가 농지가 경매로 나왔거든요. 감정가가 1,000만 원인데 주인 동생이 오든지 아는 사람이 와갖고 1,500만 원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농지증을 신청했어. 그랬더니 당신은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 불허가가 났거든요. 근데 돈 도로 찾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의 채권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아는 놈들이 그냥 녹여 쓰는 거야, 계속. 그리고 어떻게 농지증 때문에 또 돈 불어가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그 농지는 채권 회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법원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지를 살려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한다니까 가짜로 입찰하는 사람이 다 없어진 겁니다. 원인이 그렇게 해서 옛날 처음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해가 가셨죠? 네. 155페이지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발급과 제출의 5가지 유형.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대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그대로 써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농지를 이제 이번 26일 날에도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추천하는데 거기도 농지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농지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제가 농지가 한 반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농지를 이제 추천을 해줬더니 그 여자분이 농지증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고 된다?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거 농지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농지증 해줘요. 그랬더니 담당자 그 여자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손톱에 이쁜 거를 바르신 분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 답사를 가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으면 무조건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됐을 때에 그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을 가봤을 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까 미성년자나 종중이나 농업법인, 일반 법인이나 이런 일만 아니면 농지증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제출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경우라 그랬죠. 아까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상속,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예?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이 결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가 어디요? 아니, 영농, 분리 농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 농지 자격증을 없이도 어떻게 한다? 해주고, 농지증을 그냥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 통지로서 가능한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제가 보면 지목이 전답 과선인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랬죠. 뭐라 그랬죠?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 이외로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그 다음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나 아직까지 어떤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정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네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거부 대상이지만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이거는 일반 매매는 안 되고 언제만 경매인 경우에 거기에 농지 이외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 내가 낙찰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된 전부터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시겠다. 농지를 다를 지을 수 있게끔 해놓겠다. 이런 얘기가 맞아야 틀려요? 그 조건이니까 맞아야 틀려요?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원상복구지만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한다? 지목을 농지에서 뭘로 바꿔? 대지로 바꾸면 그것도 어떻게 한다?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 원상복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어 농지증을 아주 어떻게 한다? 안 해주는 경우. 이게 농지증이 안 해주는 경우는 보면은 일반 매매에서는 많거든요.
근데 경매에서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99% 이깁니다. 경매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이렇게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농지 민원 사례집. 여기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그 농업 저기 들어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농지 민원 사례집 다운 받아 봤어요? 예. 받았어요? 뭐 봤습니다. 아, 봤어요? 그게 이제 그 2000 몇 년도부터 해갖고 지금 4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또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바뀐 거 보면은, 농지 민원 보게끔 되면은, 불법 전환된 농지를 농지로서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 시 농지의 복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농지를 취득 후 농지 소유자는 복구서대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에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게끔 될 때는 강제로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다 그랬죠? 1년에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그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매길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 졌다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1년을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당 그 땅 주인을 면도비의 사무소에 나와서 왜 너 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를 샀는데 왜 농사를 안 지었느냐 하고 물어보게끔 됩니다. 이 청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직에 취임을 했든지 병이 나서 아팠든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다? 그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바람에 못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이다 했을 때는 그거를 내버려 두고, 만약에 정상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뭐를 해라? 농사를 지어라.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게끔 되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행강제금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내기 전에 청문회를 한번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였는지 불법적인 사유였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은 그건 불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가게끔 됩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어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7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타용도로 썼다고 했을 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한 게 보면 농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면은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담당자가 원상복구시키라고 할 때는, 그러면 농로로 쓰고 있는 걸 원상복구시키면
농사 지으러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한다? 불법으로 전용됐다고 우기는 수가 있습니다. 농로는 뭐다?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988년 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88년 이전서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지어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이 호화주택이나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조그마한 그 집을 하나 지어서 쓰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뭘 해준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해갖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양성화 시켜가지고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 갔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로드뷰를 보더니 이거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호화주택이네요. 못해드립니다. 그런 적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오늘 안 오셨네. 이종일 씨 안 오셨는데 이종일 씨가 전을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산소가 2개가 있었는데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고 얼마 있다가 어떤 여자가 연락이 와서 찾아와서 만났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여자가 거기가 그 남편 산소고 시어머니 산소인데 그 땅 상속을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의 형님이 상속을 했다가 그 경매로 날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와갖고 그 농지에는 시어머니하고 저희 남편이 산소가 있으니까 농지를 어떤 데가 다시 사겠다. 경매로 원상복구로 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매매로 사는 거죠. 일반 매매로 돼요, 안 돼요? 안 해줍니다. 원상복구 조건인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분필.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산소가 있을 때에 그 산소가 있는 자리를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산소가 있을 때 산소 자리, 우리 보면 제주도에 있는 땅 중에서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가 이렇게 잘라갖고 묘 이렇게 돼 있죠. 다 잘라줬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잘라주게끔 되면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산소는 산소대로 사고 농지는 농지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근데 여기에 민원지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가 넓은데 그 중에서 산소가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담당자의 권한으로 해서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농지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소수기예요. 아니 저기 백평 샀는데 저기 100평 농지에 30평이 산소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해주지만은 1000평 농지에 30평이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970평을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다 땐 담당자 판단해서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그 분할하는 거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다 또는 착공을 하다가 허가만 받았다가 경매로 나온 경우가 많죠. 네.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 허가까지 받아서 건물 착공까지 냈든지 못 냈든지 된다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었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으러 가잖아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사시면은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원상 복구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그대로 든다? 승계받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승계받는 게 맞거든요. 승계받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승계한다고 하지 않고 원상 복구한다고 받아요.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자금을 낙찰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짓고 있는 사람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빨리 나 원상 복구 해야 된다. 나 법원에다가 된다. 원상 복구 한다고 된다. 이렇게 했고 3개월 이내로 해결을 했다. 판사님 앞에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안 하면 난 저기 뭐 얘가 깜짝 놀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들였는데 나는 100만 원 줄게. 깎아가지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 그 허가를 다 내 걸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지. 내가 처음부터 농지 취득을 받을 때 이거를 농사를 짓겠다, 원상 복구 시켰다, 전용하겠다를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을 한 때는 제가 다음 달에 소송 경매에서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협상을 안 한다고 얘기해야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협상을 처음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하러 가면은 내가 협상을 유지한 조건으로 협상을 못 이끌어요. 나 협상 안 한다. 그냥 나는 어떤다? 이렇게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해야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협상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이 협상을 할 마음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알고 나는데 협상을 가야지 협상할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이 무슨 협상을 해요? 그러면 돈도 없는 사람에게 협상한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경매에서 제가 다음 달 그거 강의하는 거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낙찰을 받았을 때 협상하러 갔을 때 어떤 순서에서 어떤 식으로 갔다는 걸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협상을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협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경험으로, 오랜 경험으로. 진짜로 그냥 한 50번 이상을 협상을 해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한 10년 동안 했던 거를 마지막에 어떻게든 그 경험에 의해서 책을 쓴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서 강의해. 뱀수 타고 다니지. 맞습니다. 아씨 이제 경매로서 조금 알만하니까 나이가 먹었더라니까. 신임형 후계자를 양성하시죠. 아니 그게 제가 지금 보면은 오늘도 제가 우리 그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왜 협상할 사람들 같이 모이려 하자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자고 우리 실질적으로 낙찰 받은 걸 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전달해서 한 1, 2년 같이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 물건을 고를 때 이걸 낙찰 받아서 협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게 보여요. 근데
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면은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런 거를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주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보면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려통지서의 법리적 효력. 아까 얘기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등기할 때 쓰려고 그랬죠. 근데 농지는 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반려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 매각 조건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참 아주 이것도 우리 이제 실전 사례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건 농지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권력이 아니야. 그 때문에 그 법원 담당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한다? 보내요. 여기 이러이런 몇 번째 무슨 땅이 전답 과선이 경매로 나왔다.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담당자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연구해야 돼. 그냥 무조건 전답 과선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돼.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러면 필요 없었네.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왜 농지자격 필요한 걸 네가 필요 없다고 했냐? 이런 책임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도 어떤다? 답변서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 필요하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어떤다? 필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봤을 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어도 어떤다? 필요한 걸로 해서 반려증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여기 건물 있네. 이거는 저기 건물 있으니까 저기 농지증 필요 없어 하고 담당자가 법원에다가 농지증 필요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지증이 필요한 농지인데도 농지증 없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등기전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5시가 돼가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실전 사례를 한번 하겠습니다.